오늘은 자기장, 전류의 자기작용에 대한 얘기인데 80쪽 보도록 하자. 자, 이 80쪽에 보시면 자기장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 있게 되는데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석에서 N극, N극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N극, S극은 서로 끌어당기고 그렇게 끌어당기는 힘은 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힘이 작용해. 자석에서 작용하는 힘. 요걸 자기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그런 자기력이 미치고 있는 공간. 그걸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별표 한번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에다가 별표 꼭 좀 쳐줘. 자기장의 방향을 얘기를 할 때요.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서 얘기를 해요. 그럼 나침반의 N극은 무슨 극 가리키고 있느냐? S극 가리키고 있겠죠? N극과 S극이 서로 끌어당기는 쪽이니까 N극, N극은 서로 밀어내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자석을 놓게 되면은 여기다 자석을 놓으면 N극은 여기 가리킬 거고 여기다 놓으면 이쪽 가리키겠죠? 여기다 놓으면은 S극 쪽 가리킬 거고 여기다 놔도 S극 쪽 가리키겠죠? 그걸 쭉 연결한 거야. 이렇게 연결을 한 요 선을 뭐라고 한다? 자기력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자기력선은 항상 무슨 극에서 나오고 있니? 자석의 N극에서 나오죠. 어디로 들어가? S극으로 들어가. 딱 두 개 별표 쳐주시면 돼.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고요. 항상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라는 거 두 개 꼭 기억해줘. 중간에 끊어지거나 교차하지 않고요. 간격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세고요. 보시면 N에서 나오고 S로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죠? N과 N이 서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밀어내는 거고요. 여기는 S에서 서로 들어가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옆에 1, 2, 3번 바로 해보자. 자, 1번에 자기장이죠. 1번에 자기장이고 2번에는 X, O, X 3번은 2번이죠. 틀린 거 없지?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게 자석에 의한 자기장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있고 자기장은 그래서 자석에 의해서만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우연치 않게 도선 주변에 나침반을 놓고서는 전류가 흘러갔는데 전류가 흘러갈 때 보니까 나침반에 이동이 나타나는 걸 알게 돼. 나침반에 이동이 나침반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자기장이 형성됐다라는 그런 얘기잖아. 그래서 도선 주변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생기는구나라는 걸 우연치 않게 알아내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자기장이 형성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형성되는지 알기 위해서 주변에다가 뭘 했어? 나침반을 쫙 깔아버렸어. 자, 그리고 나서는 전류를 흘려보내줬더니 전류가 밑에서 위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었어. 자, 이게 뭐냐? 나침반이 여기선 이쪽 N극이 가리키는 게 이런 식으로 되더라 라는 얘기야. 쭉 연결했더니 동심원 형태의 자기장 모양이 나타나게 되네. 자, 그래서 이 원형 형태가 어떤 방향이냐라는 거, 자기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느냐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오른손을 쓸 거야. 자,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고요. 네 손가락이 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자기장 방향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서 위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자기장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침반의 N극이 어딜 가리키고 있니를 알 때는요. 자기장의 접선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서는 이쪽 가리키고 여기선 이쪽 가리키고 여기선 여기 여기서 뒤쪽에선 이쪽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도선을 중심으로 전류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으면 엄지손가락 갖다 대고 네 손가락으로 감싸주세요. 감싸주면은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돌고 있죠. 오른손으로만 해야 돼. 지금부터 하는 애들은 다 오른손만 갖고 해. 자, 그래서 이렇게 돌고 있으면 나침반을 앞에다 놓으면은 오른쪽 가리키죠. 뒤에다 놓으면 왼쪽 가리키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기장이 방향이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라는 그런 얘기고요. 원형도선도 마찬가지예요. 원형도선은요, 직선도선을 한번 이렇게 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전류가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는 내려가고 있잖아. 그럼 이쪽에서는 전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엄지손가락 대고 오른쪽에 있는 도선에서는요, 감싸지면은 이렇게 자기장이 도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왼쪽 도선에서는 전류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엄지손가락 아래로 대고 감싸지면은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나침반 N극의 방향은 지금 화살표 보이죠? 검은색 화살표. 이게 N극의 방향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가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같은 쪽 보고 있죠? 자, 같은 쪽 보고 있어. 자, 그래서 이쪽 도선과 이쪽 도선에 의해서 가운데는 한 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옆에 1번, 2번 두 개만 좀 해볼까? 1번, 2번. 자, 1번에 A가 뭘 가리키는 거야? 전류의 방향이죠. B가 가리키는 거는 자기장의 방향이죠. 자, 그럼 요거 보세요. 가는 어느 쪽 가리킬까요? 나침반이? 응? 동서남북 몰라요? 동서남북. 여기 동서남북. 어느 쪽 가리켜? 뭐? 정신 차리. 자,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내려가고 있어, 전류가. 감싸지세요. 감싸지게 되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럼 나침반은 이쪽 가리키고 있네, 도선 앞쪽에서는. 이게 어느 쪽이야? 서쪽이죠. 상상이 돼? 안 된. 북쪽이랑 남쪽은 나올 수가 없는 거네요, 지금. 당연하지. 아, 오케이. 뭘 오케이야. 지금 자기장이 어떻게 도는지를 생각을 하라니까. 그러니까 뭔지 알았어요. 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새끼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동쪽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 새끼가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동쪽이고, 이렇게. 여기가 서쪽인 거 아니야? 아니. 자, 이 상태에서 전류가 내려가. 네. 그럼 감싸죠. 네. 감싸지면 자기장이 이렇게 돌고 있는 중이야, 지금. 네. 됐어? 네. 이렇게 돌고 있는 중이야. 그럼 요 앞쪽에 있을 때는 이쪽 가리키지? 이쪽, 내 쪽. 그게 서쪽이라고. 오케이. 뒤에 있으면은 동쪽. 그래, 동쪽 가리키는 거고. 알겠어? 자, 그럼 여기서는 자, 여기는 전류가 여긴 올라가고 여긴 내려가지.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돌 거고요. 여기선 자기장이 이렇게 돌겠죠. 그럼 여기선 어느 쪽 가리키는 거야? 남쪽 가리키는 거죠. 좀 불안한데. 됐니 여기까지? (87쪽) 한번 해봐. 87쪽 하는데 6번은요 동서남북 잘 보세요. 지금 누워있어. 여기가 동서남북이에요. 오케이. 항상 방위 표시가 어떤 식으로 서 있는지 한번 잘 보셔야 돼. 87쪽 먼저 좀 해보자. 87쪽. 자, 1번에 5번이야. 2번에 3번, 3번에 4번, 4번에 4번, 5번에 2번, 6번에 4번. 여기서 틀린 거, 여기 한번 틀린 거. 빨리. 6번. 자, 6번 보시게 되면은, 지현아, 이거 같이 봐. 전류가 지금 일로 올라가고 있지. 여긴 내려가고 있지. 오케이? 자, 전류가 여기서는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는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 자기장이
이쪽 왼쪽에서는 자기장이 엄지손가락 떼고 네 손가락 감싸지는 방향대로 돌아 이렇게 돌고 있겠죠. 그렇지. 자, 여기는 오른쪽은 내려가야지. 자, 엄지손가락 아래로 내리고 감싸지게 되면은 자기장이 이렇게 돌겠지요. 그럼 A에서는 나침반이 이쪽 가리키겠죠. B는 이쪽 가리키겠죠. C는 여기 가리키겠죠. 항상 원의 접선 방향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여기 지금 동서남북 보세요.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예요. 그러니까 A는 서쪽 가리키는 거야. 응? B는 동쪽 가리키는 거고 C는 서쪽 가리키는 거고. 괜히 함정 문제야. 동서남북 다르게 해가지고. 오케이? 그러니까 전류가 저기로 흔들 때 나침반이 왜 글로 가는지가 이해가 돼. 자기장이 이렇게 돈다는 건 알겠니 지금? 네, 그건 알 거까지. 나침반의 N극의 방향은 자기장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네. 나침반의 N극의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그럼 여기다 나침반을 놓으면 여기는 이쪽 가리켜야지. 자기장이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 네. 그렇다면 여기서는 나침반이 이쪽 가리키고 있어야지. 여기다 놓으면은 원의 접선 방향이라고 생각하라니까. 그럼 중간에 있는 애들은 여기선 이쪽 가리켜야지. 올라가잖아 지금. C에서는 이쪽 가리키는 거고. 됐나요? 자, 그럼 돌아와서 코일로 갑시다. 여기 코일 주위의 자기장. 이거 위에 거 푼 거 알아서 채점해요? 자, 코일 주변의 자기장입니다요. 코일이라고 하는 거는 원형 도선이 여러 개 쭉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코일은 원통 모양의 도선을 여러 번 감은 것으로 원형 도선 여러 개를 겹쳐놨습니다. 아까 앞에서 원형 도선 이거였죠. 원형 도선 방금 얘기했듯이 가운데에서는 나침반이 한쪽 방향 가리키지. 왜냐면은 여기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돌고 여기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도니까. 근데 이런 애가 요 앞에도 요 앞에도 요 앞에도 있다고 상상을 해봐. 그럼 자기장이 어떻게 되겠어? 쭉 이렇게 쭉 뻗어나가겠지. 가운데서. 그럼 돌아서 이렇게 이게 코일이에요. 오케이? 자, 원형 도선이 여러 개가 쭉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코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코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형 도선이 여러 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 요거 별표 꼭 좀 쳐줘. 우리가 항상 엄지손가락은 전류, 네 손가락은 자기장이라고 계속 얘기를 할 거야. 뒤에서 저기 그 힘 배울 때도 그럴 거고 그럴 건데 딱 한 번 바뀌어. 코일에서만 한 번 딱 바뀌어. 네 손가락이 전류,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나가는 방향이라고 딱 한 번 바뀌게 되는데 그때가 코일일 때야. 알겠죠? 자, 코일일 때는 왜냐면은 전류가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이렇게 빙빙빙빙 꼬여져 있죠. 지금 돌고 있죠. 그래서 이 돌아가는 방향을 네 손가락으로 감싸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장이 지금 가운데서 쭉 뻗어서 이렇게 빠져나오죠. 그리고 돌아서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게 지금 이 자기장 형태가 누구랑 비슷하게 생겼느냐? 마치 막대 자석의 자기장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죠. 자석에서 자기장이 나가는 쪽은 무슨 극이라 그랬어? N극이라 그랬어.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걸 하나의 자석이라고 놓으면 자기장이 나가는 이쪽이 N극, 여기가 S극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가운데서는 자기장이 이렇게 가지만. 이해돼? 그래서 요걸 이용해 가지고서는 가운데다가 철심을 집어넣나 이렇게. 자, 코일 속에 철심을 넣어서 만들어진 자석, 이거를 전자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전자석이라고 하는 거 코일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에 의해 가지고 자석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에 철심을 집어넣게 되면은 걔네들도 그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장을 형성하게 돼. 그러다 보니 더 센 자석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왜냐면은 전류가 흘렀을 땐 자석이진데 전류를 끊어주면은 자석이 아닌 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면 극의 방향을 쉽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전류의 색이나 또는 코일을 또 촘촘하게 감아주면은 자석의 성질을 더 세게 얻을 수 있어. 자기장의 세기를 더 세게 얻을 수 있어.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때 아까 네 손가락이 코일에서는 네 손가락이 누구 방향이라고? 전류 방향이라고. 전류 방향대로 감싸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어떻게 감싸줘야 되니? 앞쪽에서 들어가서 뒤쪽으로 넘어가죠. 그럼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감싸지는 거야. 그럼 엄지손가락이 왼쪽 가리키니까 왼쪽이 자기장이 나가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일로 나갔으면 일로 들어오지. 그래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인 자석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야. 근데 만약에 전류를 이렇게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되겠니? 어떻게 감싸줘? 뒤쪽에서 앞쪽으로 넘어오게 감싸줘야 되죠?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감싸지는 거야. 그럼 이때는 오른쪽이 N극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면 극의 방향도 N극과 S극의 방향도 바뀌게 되고요. 자기부상열차, 전자석 기준기, 스피커, 전화기, MRI 엄청 쓰이고 있어요. 됐니? 알겠죠? 무슨 말인지? 바로 한번 해보자. 2번 좀 잠깐 볼래? 2번. 자, 2번의 전류는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야.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가야 돼? 그렇지.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 문제가 제일 까다로워. 이거 어떻게 감싸줘야 될까를 봐야 되는데 앞쪽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코일 앞쪽이 전류가 어떻게 흐르나를 봐야 돼.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앞쪽이 아래로 내려가게끔 감싸줘야 돼. 어떻게 감싸줘? 그렇지. 뒤에서 앞으로 내려오게 이렇게 감싸지는 거지. 그럼 어디가 N극이야?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 N극이지. 그래서 여기가 N이라고 써놓고 여기는 S라고 써놓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자기장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이때 B는 그럼 나침반 N극이 어딜 가리켜요? B는 어딜 가리켜? 오른쪽 가리켜야죠. 여기 동, 서, 남, 북이야. 그럼 B는 동쪽 가리키는 거죠. A는 나침판 N극이 어디 가리키겠어? 동쪽 가리켜야죠. 왠지 알겠어? 야나 왠지 알겠어? 왜 몰라? 여기가 무슨 극이라고? 이게 자석이라고. 여기가 N극인 자석이야. N극, N극은 서로 뭐해? 그러니까 나침반 N극이 여기 가리켜야지. N극 S는 끌어당기니까 나침반 N극 여기 가리켜야지. 오케이? 그래서 자기장은 일로 나와서 일로 들어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1번에 A는 무슨 방향인 거예요? A는 뭐의 방향이야 지금? 코일에서는 A는 자기장 방향이고 B는 전류 방향인 거예요. 전자석을 이용한 예, 전화기 맞지요? 스피커 맞지요? 전동기는 아니에요. 우리 뒤에서 배울 거야. 선풍기 아니에요. 뒤에서 배울 거야. 전자석 기준기 맞고요. 자기부상열차도 맞고요. 맞아요. 자기부상열차에 이 전자석 들어있어가지고 전류를 흘려주면서 NS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띄워주게 되는 거죠. 됐나요? 우리 코일 먼저 좀 해볼게요. 자, 어디로 가느냐? 이번에는 88쪽을 먼저 좀 하고 넘어갈게요. 88쪽. 자, 88쪽 문제 한번 해보자. 88쪽 문제. 모르겠는 건 그냥 별표 쳐. 어차피 다 설명할 거니까. 88쪽. 7번부터 12번까지.
보자. 7번에 봅시다. 자, 7번 보시게 되면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지금 전류가 서유라 전류가 이렇게 가고 있죠. 밑에서 위로 가요. 그럼 엄지손가락 위로 갖다 대고 네 손가락으로 감싸지면 네 손가락 감싸지는 자기장은 이렇게 도는 거죠.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되느냐? 5번에 전류 방향을 반대로 하면 N극이 반시계 방향. 지금 현재 반시계 방향으로 배열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전류 방향 반대로 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죠. 오케이? 그래서 5번이 돼야 돼. 자, 그 다음 8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앞면 보라 그랬죠. 앞면. 자, 전류 이렇게 지금 으이짜 1번 보시게 되면 전류가 갑니다. 앞쪽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럼 엄지손가락으로 감싸지면은 오른쪽이 N극이 되는 거죠. 자기장 나가는 쪽이 N극이라 그랬어요. 자, 얘는 올라가요. 돌아서 올라가요. 그럼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감싸지는 거죠. 앞에서 뒤로 감싸지는 거. 앞에서 뒤로. 자, 그럼 2번은 맞는 얘기죠. 엄지손가락이 이쪽 가리키니까 N극. 오케이? 그래서 8번은 2번이 돼야 돼. 소율아. 자, 9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류가 가고 있어요. 그죠? 전류가 지금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가고 있으면은 이렇게 됐니?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거죠.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면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겠죠. 자기장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들어오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코일 안쪽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 쪽이야? 이렇게 쭉 연결돼야 되죠. 그러니까 동쪽을 가리켜야 되겠죠. 그래서 동쪽을 가리킵니다 라고 해주셔야 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네 손가락으로 감싸졌을 때 엄지손가락이 이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가 N극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럼 자기장은 일로 나가요. 돌아서 일로 들어가요. 그럼 내 코일 안에서는 이렇게 연결돼야 되죠. 그러니까 동쪽 가리키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 왜 이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번을 보도록 하자. 이게 걸려있어. 자, 10번 보도록 하자. 자, 10번에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거는 쉽죠? 엄지손가락, 앞에서 뒤로 가는 거 알겠어요? 이렇게 그 전자석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요, 어디로 들어가는지, 들어가는 것만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서율아! 뭘 보라고? 자, 그래서 얘는 앞쪽에서 뒤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이 N, 이쪽이 S. 엄지손가락이 왼쪽 가리키는 거 알겠죠? 그럼 나침반, A 나침반은 B 나침반은 나 나침반은 이쪽. 그래서 N극이 가리키는 건 A와 C가 되는 거죠. A와 C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요. 자기장을 가지고 전류를 물어보는 건데 N극이 이쪽 가리키고 있으면 자기장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가고 있으려면은 여기서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다시 지금 여기 있는 나침판이 이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가려면 여기서 나와서 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엄지손가락이 오른쪽에 대고 네 손가락으로 감싸지면은 뒤에서 앞으로 내려오는 거지. 뒤에서 앞으로. 오케이? 자,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니까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겠네요. 그럼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자, 그래서 몇 번이 돼야 됩니까? 2번. 그렇지. 2번이 돼야 되죠. 12번은 몇 번 나왔어요? 3번. 3번이 되겠지요.
오케이. 자, 그럼 13번도 마저 해보자. 13번. 13번 해봐. 했어? 13번. 자, 전류가 앞에서 뒤로 들어가요. N극이 어디예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렇지. 앞에서 뒤로 가니까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그죠? 그럼 자기장이 어떻게 돼야 되니? 두 자석 사이에서 N에서 S로 자기장이 들어가면 되죠?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요. 자, 몇 번처럼 되겠습니까? 그렇지. 1번처럼 되겠죠. 어렵지 않지, 그지? 오케이. 그럼 앞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자, 이번에는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인데, 이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있을 거고요.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힘을 주고받게 되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 그럼 자, 도선을 중심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도선을 중심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돌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쪽에선 일로 가고 여기서는 일로 가고 있죠. 그럼 자석에 의한 자기장은 어떻게 되고 있니? N에서 S로 이렇게 가고 있죠. 이해돼? 그랬을 때 이 밑에 쪽은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 근데 위에 쪽은 반대 방향 보고 있는 거 보이니? 반대 방향 보고 있고 여기는 같은 방향 보고 있으니까 이쪽이 밀집되고 여기는 상쇄되는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 막 자기장이 밀집되니까 위로 밀어 올려버려. 그래서 도선이 평 하고 위로 튀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힘을 받게 되는 거야. 자기장은 눈에 안 보여. 근데 도선이 움직이는 건 눈에 보이는 거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자석 사이에 도선을 놓고 전류를 흘려보냈더니 도선이 갑자기 위로 평 하고 튀어 올라가네. 힘을 받았다는 뜻이지. 그게 왜 힘을 받았니? 도선에서의 자기장과 자석에서의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상호작용해서 힘을 받게 되는데 전류와 자기장 방향이 각각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전류나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되면 힘도 반대가 되는데 이때 여기 보세요. 전류와 자기장이 서로 수직관계로 이렇게 있으면은요, 수직관계였을 때 최대가 돼요. 힘을 최대로 받아요. 근데 이렇게 평행관계가 되면은요,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상호작용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 알겠니? 그래서 평행했을 땐 힘이 나타나지 않아. 수직이었을 때 힘이 나타나. 그럼 얘가 어느 쪽으로 힘 받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따져줘요. 오른손 법칙. 자, 엄지손가락을 쫙 펴고 90도로 펴야 돼. 왜냐면 수직관계니까. 엄지손가락은 전류, 내 손가락은 자기장. 손바닥이 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손바닥이. 응? 응. 응. 자기장은 어디서 어디로 간다고요? N극에서 S극으로 가요? 그래서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지금? 그럼 도선에 전류를 흐르면 도선에서 자기장 만들어지죠? 도선에 의해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 만들어지지? 그럼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엄지손가락 대고 내 손가락 감싸지는 게 자기장 방향이라 그랬어? 도선을 중심으로 동심원 형태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전류가 일로 가고 있잖아. 엄지손가락 갖다 대고 내 손가락으로 감싸주세요. 아, 네. 그러면은 이렇게 돌고 있겠죠, 자기장이.
그러니까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고. 그 밑에 쪽에서는 지금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같은 쪽 방향이지만 위에 쪽은 반대 방향으로 보고 있단 말이지. 그럼 위에는 상쇄되고 여기는 밀집된다라는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밑에 쪽에서 위쪽으로 밀어 올려버려. 얘가 밀려나게 돼요. 자기장이 많은, 여기는 많이 나타나고 여기는 조금 나타나게 되니까. 그래서 밀려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힘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힘의 방향을 얘기를 할 때 오른손 가지고 할 거야 이 자식아. 자, 엄지가 전류, 내 손가락이 자기장, 손바닥이 힘의 방향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요, 이걸 알아두셔야 돼. 이게 뭐야?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평면이야. 종이가 평면이야. 그죠? 그러니까 평면상에 있는 그림을 입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기장 가죠. 앞쪽에서 뒤쪽으로 전류 흐르는 거죠. 그럼 손바닥을 쫙 펴고 내 손가락은 자기장이니까 자기장은 N에서 S, S극 가리키시고요. 엄지손가락은 전류 방향, 뒤쪽을 가리키면 손바닥이 어딜 가리키고 있어? 위쪽 가리키죠. 힘이 위쪽으로 받아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보자. 요거만 먼저 얘기하고. 자,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자기장 세기가 셀수록 당연히 힘도 세지고요. 그 다음에 수직 관계였을 때가 가장 커요. 평행일 때는 0이야, 힘이. 자, 그러면 1번 보자. 뭐, 이건 뭐, 거기 바로 나왔죠? 자, 그럼 기억 뭐니? 전류. 엄지손가락은 전류죠. 니은은요? 힘의 방향이죠. 손바닥은 힘의 방향이고, 디귿은 자기장. 오케이. 자, 그럼 2번을 해보셔야 돼요. 자, 자기장은 N에서 S로 간다 그랬어. 그럼 자기장은 오른쪽, 왼쪽? 자기장은 어느 쪽? 자기장은 오른쪽이야. 힘, 전류는 어느 쪽? 앞쪽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자기장이고요. 이게 전류예요. 그럼 힘은 어디로 가니? 라는 거죠. 자, 손바닥 쫙 펴고 전류가 엄지손가락이 앞쪽, 그 다음 내 손가락은 S극 쪽 가리키면 돼. 그럼 손바닥은 어디 가리키고 있어? 위쪽 가리키고 있죠. A, B, C, D 중에 어디예요? 그렇지. A가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어? 자, 3번 보자. 전류의 방향에 관계없이 힘의 방향이 일정하면 안 되죠. 힘의 방향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힘의 방향도 달라지는 거죠.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힘은 커지죠.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나란할 때가 아니라 언제 힘이 가장 세다 그랬어? 수직일 때 제일 세요. 이걸 이용하는, 이 힘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아이가 바로 전동기입니다. 자, 이 전동기는요, 그냥 전기 모터 생각하시면 돼. 전기 꽂았을 때 윙 돌아가는 애들은 다 전동기야. 밑에 활용 보세요. 세탁기, 선풍기, 전기 자동차,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전부 다 뭐야? 전기 모터 있는 것들이죠. 이게 전동기예요. 근데 전동기 원리가 이걸 이용하는 거야. 힘을 이용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생겼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코일이에요. 코일. 그리고 연구자석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거고요. 자, 이때 전류가 이렇게 가고 있지요. 자, 코일의 각면을 A, B, C, D로 하고요. 자, 전류 지금 가다가 D에서 C로 가고 있지. 자, 손을 쫙 펴고 D에서 C,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이죠. C 방향으로 가리켜 주세요. 내 손가락은 항상 어디 가리켜야 된다고? S극 가리켜야 된다고. 그럼 손바닥이 어디 가리키고 있니 지금? 손바닥이 어디 가리키고 있어? 아래 가리키고 있죠. 그렇지. 아래. 그래서 힘이 아래로 힘 받는 거예요. C에서 B로 전류가 흐를 때는 힘을 안 받아요. 평행한 거야. 자, 그래서 B에서 A로 갈 때는, 자, 뒤에서 앞으로 전류가 오죠?
그리고 손바닥은 S극 오른쪽 가리키면 되죠. 내 손가락은 그럼 손바닥은 어디 가리켜? 위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쪽 면은 위로 가고 이쪽 면은 아래로 가려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 돌겠죠? 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이렇게. 오케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보시면은 여기 요거 홈 파인 거 보이죠? 자, 홈이 파인 데가 여기 브러쉬에 닿았어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홈 파인 데 브러쉬에 닿았으니까 당연히 안 흘러야죠. 오케이? 자, 이걸 우린 정류자라고 얘기를 해요. 정류자. 정류자가 뭔 역할을 하고 있느냐? 지금 홈을 파놨기 때문에 반바퀴 돌 때마다 전류가 딱딱 끊겨. 지금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그런데 아까 돌려는 힘, 즉 관성에 의해서 계속 돌아서 이렇게 돼. 그럼 왼쪽에 있던 A, B가 어디로 왔어요? 지금 오른쪽으로 왔죠?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전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A에서 B로 가죠. 자, 엄지손가락 B 가리키고 내 손가락 S극 가리키면 손바닥 어디게? 아래요. 그렇지, 아래로 가리키죠. 그래, 여긴 아래로 힘 받고요. 여기는 위로 힘 받아요. 그럼 또 뭐야? 시계 방향으로 또 돌아.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돌게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정류자가 하는 일은 뭐냐? 자, A, B만 보세요. A, B만. 여기서는 B에서 A로 전류가 왔죠. 근데 반바퀴 돌아서 이쪽에 오는 A에서 B로 전류가 가죠. 정류자가 하는 일은 반바퀴 돌 때마다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한쪽 방향으로 돌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전압계 전류계도 이런 원리를 이용해요. 그럼 우리 전압계 전류계 했었지, 그지? 전압계 전류계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 놓잖아.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잖아. 그러면은 이 안에서 그 안에 코일 들어있어. 자석 들어있고 도르는 거야. 원래대로라면 빙글빙글 돌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전류계나 전압계는 그 안에다 또 뭘 갖다 넣느냐? 용수철을 갖다 놔. 스프링을 갖다 놔. 용수철을 갖다 놔서 얘가 이렇게 돌 때 태엽이 쭈쭈쭈쭈 감겨. 그러니까 탄성력과 돌려는 힘이 같아졌을 때 멈추는 거야. 그 센 전류가 흐르면 많이 가서 멈추고 약한 전류가 흐르면 조금 가서 멈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류가 얼마나 흐르고 전압이 어떻게 되고를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어. 스피커 뜯어보면은 자석 들어있어요. 그리고 코일 이렇게 감겨 있고요. 그래서 전류 흘려주면서 힘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진동판을 흔들리게끔 해주는 거야.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면서 진동판 막 흔들어가지고 소리를 내게끔 해주는 원리예요. 자, 오른쪽에 1, 2, 3 먼저 해보자. 1, 2, 3 해보도록 하자. 자, 요거 한번 해볼까 이제? 전류가 지금 어떻게 돼? D에서 C로 가죠? 네. 이거 어디로 힘 받아요? 자, 엄지손가락 C 방향 가리키고 내 손가락 S극 가리키면은 어디로 힘 받아 지금? 아래로 힘 받아요. CB는 힘을 안 받아요. BA는 어디로 힘 받아야 돼? 엄지손가락 A 가리키고요. 내 손가락 S극 가리켜야 돼. 그럼 어디로 힘 받아? 위로 힘 받아요.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도니까 무슨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자,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그래서 위, 아래 시계 방향이 되겠죠. 자, 왜? 이렇게 돌잖아. 여긴 아래로, 여긴 위로 가니까 이렇게 돌잖아. 그게 이렇게 도는 게 시계 방향이지? 시계 방향 알지? 자, 그러면 이거 뭐라고요? 그렇지, 정류자라고요. 이번에 정류자죠. 정류자가 반바퀴 돌 때마다 전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3번은요? 아닌 거 몇 번? 그렇지, 4번이죠. 전자석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런 식으로도 실험을 해요. 전류가 지금 플러스에서 이렇게 가서 왼쪽으로 흐르고 있죠. 자기장은 S극 쪽이죠.
그럼 요 안에 알루미늄 호일이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느냐? 자, 엄지손가락은 왼쪽 가리키고 네 손가락은 S극, 즉 앞쪽 가리키고 그럼 손바닥 어디 가리켜? 위를 가리켜요. 그럼 이 호일이 위로 이렇게 폴록 튀어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알겠어? 자, 그럼 전류가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꼈어. 자, 자기장은 그대로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만 반대가 되면 아래로 가리키겠죠. 전류만 반대가 되면 아래로 가리켜요. 자, 그 다음 아까 1번과 같은 상태에서 이번엔 자기장만 반대로 하게 되면, 자, 자기장 반대로 한다는 얘기는 NS가 이렇게 반대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역시 아래로. 그러니까 전류만 반대로 되던가 자기장만 반대로 되면은 힘의 방향이 바뀌는데, 그런데 전류와 자기장이 모두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니? 이거 봐봐. 여기 봐봐. 자, 전류 이 상태에서 전류 바뀌었고 자기장 바뀌었고, 그럼 힘의 방향은 역시 위쪽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전류 자기장이 모두 바뀌게 되면 힘의 방향은 안 바뀌어. 하나만 바뀌어야 돼. 자,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문제, 그 다음 근해형 문제 다 손바닥 펴가지고 힘의 방향 찾을 수 있으셔야 되는데 실전으로 해보자. 자, 우리 이제 나머지 문제 한번 해보자. 모르겠는 건 그냥 별표 쳐. 91쪽까지 딱 10분 줄게요. 모르겠는 건 별표 쳐주시고 문제 한번 해보자. 일단 객관식만 먼저 하자. 22번까지 먼저 좀 하자. 22번까지 먼저 해줘. 시간이 없네. 자, 보자. 14번. 자, 14번에 보시게 되면은 옳은 것은, 옳은 거 몇 번일까? 2번에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금속 막대는 더 큰 힘을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2번일 거고. 자, 15번에요. 이쪽부터 보세요. 여기 전자석부터 보시고 N극, S극 먼저 찾아줘야 돼. 전류가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전류 방향대로 감싸지면 엄지손가락이 오른쪽 가리키니까 여기가 N극이죠. 오케이? 여기가 S극이고. 자, 여기서도 역시 이게 N극이고 이게 S극이야. 자, 그럼 이제 도선 입장에서는 자석 사이에 있는 거야. 자, 자기장이 S극 쪽 가리켜. 내 손가락이 S극 쪽 가리키고 엄지는 뒤쪽 가리키면 되겠네. 그럼 어디로 힘받아? 어디로 힘받아? C로 힘받겠죠. 그래서 힘의 방향은 C가 돼야 돼. 자, 16번은 스위치 닫았을 때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전류가 지금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죠 지금. 자, 엄지손가락이 뒤에서 앞쪽으로, 네 손가락은 위에서 아래로 S극 쪽 가리켜. 그럼 손바닥은 오른쪽 가리키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반대로 하는 방법은요, N극, S극을 반대로 하던가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하든가. 그래서 전원장치의 단자를 바꿔 연결하든가 NS를 바꿔 연결하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씩만 하셔야 돼요. 18번은요 자, 호일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전류가 이렇게 가니까 왼쪽으로 가죠. 전류가. 자기장은 S극 앞쪽으로 오죠. 자, 엄지손가락은 왼쪽 가리키고 내 손가락은 S극은 앞쪽 가리키면 손바닥은 위쪽 가리키죠. 호일은 위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1번이 돼야 돼요. 자, 19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19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위치 닫으면 말급자석은 안쪽으로, 말급자석, 근해는 말급자석 안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전류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전류. 자기장은 N에서 S죠. 자,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 뒤쪽 가리키고요. 내 손가락은 S극 아래쪽 가리키면 손바닥은 왼쪽 가리켜요. 자, 왼쪽이 바로 안쪽이죠. 이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급자석의 극을 반대로 하면 근해는 말급자석 바깥쪽으로.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대로 하면은요 바깥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 세기를 증가시키면 바깥쪽으로가 아니라 세기를 증가시키면 더 빠르게 안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자, 20번은 했니? 몇 번 나왔니? 3번 나왔어? 오케이, 잘했어.
21번은요. 이거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정류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여기 보면은 이거는 다 까놨고 이거는 반만 까놨죠. 그 얘기는 뭐냐? 반바퀴 돌 때마다 전류를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야. 정류자에 대한 얘기야. 우리 반바퀴 돌 때마다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한 게 반만 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바퀴 흐를 때마다 전류를 차단시키는 거고요. 그래야지만이 한 방향으로 계속 돌아요. 그래야지 한 방향으로 돌아요. 다 까놓게 되면은 뒤집어졌다 돌아왔다 뒤집어졌다 돌아왔다 제자리에서 워킹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가려면 한쪽을 전류를 막아줘야 돼. 자, 22번은요. 옳지 않은 것. 22번에 뭘까요? 응? 2번 나왔어? 안 나왔어? 자, 전류가 일로 가고 있죠 지금. AB는 어디로 힘받니? 그거부터 하자. AB는 자, 엄지손가락 B방향 가리키고 내 손가락은 S극 가리키면 손바닥 어디 가리켜 지금? 아래 가리키고 있죠. CD는요 위로 가리키겠죠 힘이. 그럼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니까 이게 무슨 방향으로 도는 거야 지금? 이렇게 도는 거니까 무슨 방향으로 도는 거야? 반시계로 도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왜? 뭐가 이해 안 돼? 빨리. 반시계가 뭔지 모르겠다? 여기가 위로 힘 받는 건 알겠어? 그럼 여기가 아래로 힘 받는 것도 알겠어? 아니야, 반대로 했잖아 지금. 자, 얘는 여기가 아래로 힘 받는 거고 여기가 위로 힘 받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이쪽으로 가고 여기는 이쪽으로 가겠지. 이렇게 돌겠네. 이게 반시계 방향이지. 오케이? 오케이. 됐나? 서술형도 했니? 다 했어? 넌 안 했고. 서술형 중에 안 풀린 문제 있니 혹시? 26번이 안 풀렸어? 응. 이거 힘을 받지 않는다. 왜 힘을 받지 않니?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나란하기 때문에 힘을 받지 않는다. 오케이? 나머지 중에 안 풀리는 건 없었지? 요거는 각자 풀고 채점하도록 하자.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자.